자, 이제 교재 249페이지로 갑시다. 자, 이제 우리 수동결산 정리사항 적혀 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선납세금 정리도 여기 적혀 있죠. 자, 법인세 계산 이야기하면서 했던 거, 그리고 대손충당금 환입도 여기에 적혀 있죠. 그래서 지금 이것들은 우리가 수동결산으로 해야 되는 부분들이라서 여기에 들어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먼저 이제 수동결산 자 보면, 자, 나중에 우리가 일반전표 12월 31일 날에 이 수동결산을 할 건데, 근데 아래 보시면 차변 대변도 있고 결산 차변 결산 대변도 있죠. 이건 그냥 아무거나 쓰셔도 돼요. 우리는 지금 전산 회계 2급을 시험 보는 반이 아니기 때문에 회계 2급에서는 뭐 결산 차변 결산 대변을 쓰라고 문제에서 요구할 때가 있어요. 근데 전산 회계 2급의 경우에는 결산자료 입력 메뉴라는 그 메뉴가 없어요. 그냥 전부 다 수동결산 문제만 6개가 나와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얘를 쓰라고 이제 요구할 때가 있는데, 그 외에는 이걸 요구하지 않아요. 그럼 아무거나 써도 되고 이건 자유예요. 왜냐면 제 같은 경우는 컴퓨터가 분개해 주는 건 결차 결대라고 적혀 있으면서 나올 거예요. 그런데 내가 분개하는 것도 결차 결대로 하면 내가 직접 한 거랑 그거랑 구분이 안 되겠죠. 그래서 저는 제가 직접 하는 건 차변 대변이라 써요. 그건 제 성향인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분들은 그냥 일반적인 거래가 있었던 거랑 결산 수정 분계랑 두 개를 구분하고 싶은 거예요. 12월 30일에도 회계상 거래들이 발생을 하겠죠. 그거 쓴 거하고 계산하기 위해서 한 분계하고, 수동 계산이든 자동 계산이든 그건 결차 결대로 나와 있도록 보고 싶으신 분들은 본인이 직접 할 때에 계산 차변 계산 대변을 쓰면 되는 거예요. 어차피 컴퓨터는 차변 대변으로 인식해요. 컴퓨터는 그냥 그렇게 인식하는 거고 우리 눈에만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결차다 결대다라고. 자, 그럼 먼저 자, 수동 결산 항목 중에서 첫 번째 손익 수정 분계를 보도록 할게요. 손익 수정 분계는 우리가 발생 주의 회계에 맞춰서 올해 발생한 수익과 비용을 정확하게 올해 것만 장부에 남겨놓는 작업이에요. 올해 것만. 그럼 이 손익 수정 분계 중에 먼저 첫 번째 이용과 예상 혹은 이용과 발생이라고도 하는데, 자, 이 부분을 먼저 봅시다. 그럼 그 중에 첫 번째는 이연. 이연이라는 건 저와 같이 회계 기간에 대해서 처음에 이야기할 때 2월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제가 이연이라는 표현도 썼어요. 2월은 달을 넘기는 거고 이연은 해를 넘기는 작업인 거예요. 이건 이동할 때 하다 할 때 이자고 연자는 해년자예요. 해를 넘기는 작업을 이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해를 넘긴다라는 표현은 뭔가가 장부에 기록이 있으니까 그걸 다음 연도로 넘긴다라는 표현을 쓰겠죠. 그래서 이 이연의 전제 조건은 뭐냐면 과거에 회계상의 거래가 발생하여 회계 처리하였다라는 게 기본 전제 조건이에요. 과거에 회계상의 거래가 발생하여 회계 처리하였다는 거예요. 자, 표현은 좀 거창한 것 같은데 단순하게 이거예요. 돈이 나가거나 들어온 일이 있어서 장부에 기록했다, 그 이야기예요. 우리 돈 나가거나 들어오면 장부에 써야 될 거잖아. 그래서 그 행동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얘를 가지고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회사가 2021년 예를 들어 10월 1일 날 1년분 보험료 120만 원을 현금 납부했어요. 현금 납부. 자, 그럼 이 현금 그 보험료를 납부했을 때 분개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자, 먼저 첫 번째 거는 우리가 2021년 10월 1일 날 우리가 납부할 때에 대변에 현금 120만 원, 차변에 보험료 120만 원이다. 이렇게 처리한 경우에요. 자,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가 결산대에 보게 되면 제일 먼저 파악할 게, 자, 먼저 파악할 게 뭐냐면 2021년 10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의 보험료와 그리고 1년분 보험료니까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의 보험료를 먼저 계산하는 거예요. 이 두 개를. 지금 1년분 보험료잖아. 한마디로 올해 거와 내년 거를 먼저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그럼 올해에 해당하는 건 우리 표현대로 하면 3개월이고 내년에 해당하는 건 9개월이죠. 이해가시죠? 2020년도는 9개월이고 21년도는 3개월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실무에서는 당연히 보험료는 1할 계산해요. 365일 나누는데 우리 시험에서는 여러분들이 개념을 아냐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월할 계산으로 시험을 테스트를 할 거예요. 월할 계산이라는 건 12달치를 가지고 그래서 제가 산수를 못하기 때문에 120만 원을 한 거예요. 그럼 한 달에 10만 원이란 이야기죠. 한 달에 10만 원. 그러면 3개월이니까 올해에 해당하는 건 30만 원인 거고 내년에 해당하는 게 90만 원이라는 거예요. 자, 지금 이 말 이해가시나요? 120만 원 중에 30만 원은 올해 거고 내년 거는 90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장부에 12월 31일 날 어떻게 남아 있어야 되냐면 보험료라는 개정 과목은 비용이잖아. 비용이기 때문에 올해 해당하는 부분만큼은 당연히 올해 비용이니까 보험료라는 개정 과목으로 있어야 되는데 내년 비용을 올해 비용으로 처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장부에 얘는 선급 비용이라는 개정 과목으로 이제 남아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목표는 120만 원의 보험료를 납부했는데 이때 어떻게 처리를 했던 간에 12월 31일에는 내 장부에 이 120만 원 중에 30만 원은 보험료고 90만 원은 선급 비용으로 장부에 남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납부할 때는 그런 생각을 안 하겠죠, 당연히. 납부하면서 120만 원을 전부 다 보험료라고 처리했다는 거예요. 그럼 2021년 12월 31일 날 우리는 올해 30만 원만 장부에 보험료로 남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목표 아시겠죠? 지금 이 수정 분계를 하는 목표가 올해 발생한 것만 보험료 비용으로 남겨놓는 거예요. 지금 얘는 납부할 때 비용 처리를 한 거죠. 납부 시 비용 처리한 거예요. 그럼 내년 것까지 다 비용 처리해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90만 원을 취소할 거예요. 우리는 취소할 수 있는 방법은 반대쪽에 쓰는 거죠. 그래서 반대쪽에 보험료
90만 원을 취소해 줄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 90만 원 취소를 하고 이 90만 원을 성급 비용으로 대체해 주는 거예요. 그럼 내 장부에는 보험료는 30만 원만 남아 있을 거고 120인데 90 줄였으니까, 그리고 성급 비용이 90만 원으로 남게 되겠죠. 이 보험료라는 계정 과목의 성격은 비용이고 성급 비용 계정 과목의 성격은 자산이에요. 아직 미리 준 거니까 아직 내 거란 이야기예요. 자, 이게 첫 번째인데, 똑같이 보험료를 납부하는데 납부 시 자산 처리를 했다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가 보험료를 120만 원을 내면서 얘를 성급 비용이다라고 120만 원을 처리한 거예요. 이번에는 어떻게 납부할 때 처리하든 상관없어요. 기말에만 30만 원 보험료 남겨놓고 그리고 90만 원은 성급 비용으로 남겨놓으면 되는 거예요. 기말에 수정분기로 인해서 그냥 딱 이렇게만 맞춰주면 되는 거예요. 납부할 때는 우리 편리한 거 쓰면 돼요. 그럼 2021년 12월 31일 날, 자, 우리는 지금 성급 비용은 장부에 90만 원 있어야 되는데 120만 원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30만 원을 취소해야 되겠죠. 그래서 대변에 성급 비용 30만 원을 취소하는 거예요. 그럼 이 30만 원은 올해 발생한 비용인데 비용 처리한 적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올해 해당하는 30만 원을 보험료로 이렇게 인식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해도 내 장부에는 성급 비용은 90만 원 남아 있고 보험료가 30만 원이 들어가 있겠죠. 그럼 납부할 때 보험료로 처리하든 성급 비용 처리하든 기말에 수정 분기만 하게 되면 결과값은 똑같기 때문에 납부할 때는 자기 마음이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ERP 프로그램을 쓰지 않는 회사는 비용 처리를 좀 많이 하는 성향이 커요. 그래서 그냥 보험료 내면 여러분 회사에서 보험료라고 많이 할 건데, ERP 프로그램을 쓰는 회사에서는 성급 비용으로 써요. 왜냐하면 ERP 프로그램은 성급 비용 쓰면 어떤 계정 과목의 성급 비용이냐라고 선택하는 창이 떠요. 아니면 아래 관리 항목이 있어요. 그거 보험료다라고 선택해 놓으면 기말에 기간 비용 현황 버튼 누르면 일할 계산해서 이 수정 분기를 컴퓨터가 알아서 해줘요. ERP는 좋죠. 그래서 그건 그 기능 쓰려고 이걸 많이 쓰고, 그런 기능이 없는 일반 프로그램, 이런 우리 스마트이나 K랩 프로그램은 보험료라고 주로 좀 많이 써요. 그럼 지금 여러분들이 이 문제가 나오게 되면 제일 먼저 판단해 봐야 될 게 올해 거가 얼마고 내년 거가 얼마인지를 먼저 분석해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분기하는 요령은 쉬워요. 아이고. 보험료라고 썼으면 보험료를 취소할 거고, 성급 비용이라고 했으면 성급 비용을 취소할 거예요. 어떻게든 전액을 다 했다는 건 많이 했다는 거거든. 전액을 다 했다는 건 많이 했다는 거죠. 그래서 얘를 일단 대변으로 보내는 거기 때문에 위에 올해 거 내년 거 파악한 후에 그 다음 파악해야 될 게 납부할 때에 어떻게 처리했는지를 모르면 일단 이 문제는 손을 못 대는 거예요. 납부할 때 어떻게 했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근데 날짜를 알려주면 제일 좋은 게 일반적표에 가보면 나와요. 그죠? 근데 날짜를 정확하게 인지 안 되게 하면 납부 시 비용 처리하였다, 자산 처리하였다 했을 때 여러분들이 그 계정 과목을 생각하고 취소를 하는데, 보험료 처리했다는 건 비용으로 다 처리했네, 그럼 올해 거 아닌 거 취소해야 돼 라고 해서 써주면 되고,
자산으로 처리했다면 이제 올해 거는 이제 내 돈 아니야. 우리 자동차 있으신 분들 오늘 해약하시면 오늘 것까지만 계산하고 내일 거부터 나머지는 전부 다 일할 계산해서 여러분 보험료 돌려줄 거예요. 한마디로 아직은 내 돈이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내년 거는 그 남아 있어야 되는데 올해 거는 그럼 내 거 아니란 말인 거죠. 그래서 이제 미리 준 거 아닌 경과된 부분만큼을 지워서 보험료로 써주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비용의 경우에 쓰는 계정 과목들이에요. 그럼 비용 계정 과목하고 짝진 자산 계정 과목이 선급 비용인 거예요. 임차료하고 선급 비용하고도 같이 붙을 수 있겠죠. 임차료도 비용이잖아. 자,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될 거예요. 자, 그럼 이번에는 2021년 9월 1일 날 1년분 임대료 120만 원을 현금으로 수령하다. 이번에 1년분 임대료를 현금으로 수령한 거예요. 그럼 이때도 우리가 파악을 할게. 자, 이제 2020년 귀속 이렇게 표현할게요. 올해 해당하는 거는 9, 10, 11, 12 4개월이죠. 20년도래. 21년도 귀속은 그럼 2022년 귀속은 8월 말까지 그러면 8개월이 되겠죠. 이해가시죠? 그럼 얘도 월할 계산을 한다면 올해에 해당하는 거는 40만 원이고 내년에 해당하는 건 80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럼 임대료라는 계정 과목을 쓰면 걔는 임대료는 수익 계정 과목인데 올해 해당하지 않는 내년에 해당하는 월세를 우리가 미리 받았다면 그거는 미리 받은 수익이죠. 올해 거 아니잖아. 내년 거지 미리 받았죠. 그래서 그런 건 미리 받은 수익이라 해서 선수 수익이라는 계정 과목을 쓸 거고 이 돈은 아직 내 돈이 아니기 때문에 부채로 인식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예를 가지고 보면 1번 2021년 9월 1일 날 우리 수령시 수익으로 처리한 거예요. 자변에 현금으로 120만 원을 받으면서 대변에 임대료라는 수익 계정 과목으로 처리했어요. 그럼 2021년 12월 31일 날 우리는 올해 해당하는 임대료 수익은 40만 원인데 120만 원 썼으니까 너무 많이 회계 처리가 되어 있죠. 그래서 80만 원을 취소할 거예요. 그래서 차변에 임대료 80만 원이다라고 취소하고 그리고 대변에는 얘 80만 원은 내년 거잖아. 미리 받은 수익인 선수 수익이다라고 회계 처리를 해둘 거예요. 그럼 내장부에는 임대료 40만 원, 선수 수익 80만 원 이렇게 장부에 남아 있게 되겠죠. 그럼 2021년 9월 1일 날 이번에 1년분 임대료를 수령하면서 부채로 처리한 거예요. 그럼 차변에 현금으로 120만 원, 대변에 선수 수익 120만 원이다. 이렇게 처리해 둔 거예요. 그럼 12월
1일 날 우리는 올해 경과된 부분은 이제 미리 받은 수익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올해 경과된 부분은 선수 수익으로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올해 경과된 40만 원을 취소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대변에 그럼 올해 거는 올해 돈 받은 거니까 올해 수익으로 해서 임대료를 인식해 주는 거예요. 이게 이연의 기본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얘도 똑같죠. 지금 먼저 임대료라고 처리했으면 전부 다 한 거니까 너무 많으니까 취소할 거고, 선수 수익도 전부 다 처리했기 때문에 많으니까 취소해 주는 거죠. 그럼 얘 또한 당연히 올해 거 내년 거 구분 못하면, 금액 구분 못하면 불가능한 거고, 분계가. 그 다음이 받았을 때의 수령 시 어떤 계정 과목으로 처리했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연에서는 과거에 회계상의 거래가 발생해서 회계 처리했다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 사용되는 계정 과목들이 상급 비용, 선수 수익이라는 계정 과목들을 사용하게 돼요. 이연에서는 선급 비용이다, 선수 수익이다, 이런 계정 과목들을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번엔 예상 발생이라고 하는 부분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예상 발생에는 과거에 회계상의 거래가 발생하지 않아서 회계 처리하지 않았다라는 게 전제 조건이에요. 우리가 그냥 회계 처리를 누락한 게 아니고 회계상의 거래가 발생한 게 없어서 아직 회계 처리를 안 한 거예요. 근데 지금은 올해 필요한 올해 발생한 수익 비용을 정확하게 인식하라고 하니까 돈 주고 받는 게 없는데도 인식하려고 분개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자, 여러분들 1년분 정기예금에 가입했어요. 그 매일매일 하루하루 아니면 연말이라고 이자를 주나요? 일반적으로 만기가 돼야 이자를 주죠. 이자랑 원금이랑 주죠. 그래서 이자가 안 들어와서 회계 처리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상한 짓 아니죠. 우리가 잘못한 거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근데 회계 기준은 올해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이자를 인식하라 그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돈을 빌렸을 때도 원리금 일시상환인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만기되면 원금이랑 이자를 줄 건데, 그래서 올해 만기가 안 일어나서 이자도 안 줬으니까 회계 처리 안 한 건데, 회계 기준은 올해 거 인식하라는 거예요. 혹은 월급을 다음 달 10일 날 주는 회사가 있죠. 다음 달 10일 날 주는 회사가 있죠. 그럼 12월 달 월급인 거예요. 근데 다음 달 10일 준다고 해서 잘못한 건가요? 원래 규정이 그렇고 서로 합의하에 근로계약서 썼으면 문제가 되는 게 아니죠. 물론 다음 달 25일 주는 회사는 다니면 안 되는 회사예요. 그건 사기꾼인 거고. 원래 12월 달 월급이면 12월 25일 날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상식이 부족한 오너예요. 다음 달 25일 날 주는 거. 그런데 다음 달 10일은 이제 세금이라든지 모두 정리하는 달도 있고, 월초에 회사들이 서로 월말까지 한 걸로 한 번에 대금을 주고받는 일들이 있어서 10일까지는 관습적으로 좀 하죠. 근데 지금 제가 이야기하려는 건, 그럼 월급을 안 줬으니까 당연히 급여라고 비용 처리 안 했다는 이야기예요.
하지만 내 장부에는 12월달 월급이라고 인식하라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지금 이제 우리는 그 작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자, 우리가 뭔가를 잘못한 건 아니죠.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가 2021년 8월 1일 날 정기예금 1년짜리 가입을 해요. 정기예금에 가입한다고 볼게요. 자, 그리고 이자는 정기예금에 가입 1,000만 원을 가입하는데 이자는 몇 퍼센트 할 것 같아요? 12%라고 할게요. 제가 산수 못한다 그랬잖아. 그러면 쉽게 가야죠, 그죠? 그리고 얘를 월할 계산을 한다고 가정을 하면 우리 시험은 무조건 월할 계산할 거예요. 여러분 회사에 가면 무조건 일할 계산할 거예요. 그럼 자, 이런 상황에서 자, 그럼 우리가 회계 처리를 하면 자, 첫 번째 2021년 8월 1일 날 정기예금에 가입하는 거니까 대변에 1,000만 원을 납부를 하고 차변에 정기예금 뭐 어디 은행에다가 1,000만 원 가입했다 이렇게 써둘 거예요. 그죠? 가입했을 때 돈 넣고 정기예금 단기 금융상품으로 장부에 써두겠죠. 자, 그리고 나서 우리는 당연히 내년 7월 31일 날 만기되면서 원금과 이자 120만 원을 받을 건데 우리 회계 기준에서는 이자 안 받았지만 21년도 12월 31일 날 단기 발생 이자를 인식하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수익을 인식할 수 있는 방법은 수익 자리에 수익 계정 과목과 금액을 쓰는 거예요. 그럼 수익 자리는 차변 대변 중에 어디죠? 대변이죠. 그럼 대변에 수익 계정 과목을 써란 이야기예요. 그럼 지금 올해 발생한 단기 발생 이자 수익을 인식하라는 건 대변에 이자 수익을 쓰란 이야기예요. 그럼 올해 발생한 이자를 알아야 되겠죠. 그럼 우리는 지금 1,000만 원의 이자율이 12%예요. 그럼 당연히 사채업자가 아닌 이상은 이자율 말하는 건 원칙적으로 연이율이에요. 그럼 얘는 연이율이니까 곱하기 올해는 8, 9, 10, 11, 12 5달이죠. 그러면 12분의 5라고 하면 50만 원이 올해 발생한 이자 수익이라는 거죠. 이해가시죠? 12분의 5 어떻게 나왔는지 이해가시죠? 올해 8, 9, 10, 11, 12 5달 12달 중에 올해는 5달만큼 이자를 쓴 거예요. 그럼 우리는 올해 발생한 50만 원만큼 이자 수익을 대변에 쓰는 게 이 이자 수익을 인식하는 거고 다른 말로 단기 발생 이자를 인식하라, 계상하라 이렇게 적혀 있는 게 이거예요. 계상하다는 말이 장부에 기록해서 인식시키는 거다라고 했죠. 그럼 이제 차변에 원래 이자를 받았으면 당연히 알아서 썼을 건데 아직 못 받았잖아. 그래서 차변에 쓰는 계정 과목이 미수 수익이라는 계정 과목을 쓰는 거예요. 아직 못 받은 수익이다라고 이렇게 써두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뒀다가 그럼 조금만 더 나가 볼게요. 2022년 7월 31일 날 그럼 이제 만기가 됐으니까
원금 1,000만 원과 이자 120만 원을 받겠죠. 그럼 차변에 나는 1,120만 원이 나한테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변에는 그럼 돈 들어온 이유가 일단 정기예금 1,000만 원 받았으니까 지워야 되겠죠. 정기예금 1,000만 원 지워주고. 자, 다음 우리 정기 말에 미수 수익이라고 아직 못 받은 수익이라 했는데 이제 받았잖아. 그럼 이제 얘 지워줘야 되겠죠. 그래서 미수 수익 50만 원을 지우고. 그럼 차이 나는 이 70만 원이 2022년에 발생한 이자 수익이다라고 써주면 딱 그 해에 발생한 만큼만 21년도에는 50만 원 이자 수익 회계 처리했고 22년도에는 70만 원만 이자 수익으로 인식해서 딱 정확하게 들어가게 되겠죠. 자, 이건 지금 이해 안 가셔도 조금 괜찮아요. 어제 책 바꾸고 나면 우리 세무이금 문제에서는 이렇게 나와요. 이자 120 받는다 예를 들어서. 근데 정기 말에 미수수익으로 처리해둔 회계 처리한 금액이 50만 원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일반 전표에서는 이렇게 하는 거고, 근데 결산 때 이렇게 처리하는 거죠. 자, 원리 이해 가시죠? 그럼 이번엔 반대로 2021년 7월 1일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험 문제 날짜예요. 1년간 1,000만 원을 차입했어요. 이자율 12%. 월할 계산을 한다고 볼게요. 자, 하셨죠? 그럼 우리는 1년간 돈을 빌렸어요. 그럼 2021년 7월 1일 날 우리는 돈 빌릴 땐 차변에 1,000만 원을 빌리고, 그리고 대변에는 1년간이니까 단기 차입금 A라는 회사한테 돈 갚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써두게 되겠죠. 자, 그랬다가 2021년 12월 31일 날, 자, 제가 이 표현을 안 했네요. 원리금 일시상환 한다고 하면, 그죠? 그럼 원리금 일시상환이면은 당연히 이자는 내년 6월 30일 날 원금과 이자를 같이 갚겠죠. 그래서 이자에 대해서 장부에 기록한 적이 없는데 회계 기준은 올해 발생한 이자 비용을 인식하라는 거예요. 그럼 비용의 자리는 차변이죠. 그럼 차변에 비용 인식하는 방법은 비용 자리에 비용 계정 과목 쓰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럼 이자 비용인데 단기 발생이니까 앞에 제가 7월 1일 문제 나오면 행복하다고 한 이유는 월할 계산하는데 7월 1일이면 딱 절반이거든. 그죠?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날짜라고 한 거예요. 시험 문제에서. 이연과 예상에서도 엄청 좋아요. 왜냐면 금액이 틀릴 일이 없잖아. 선급비용 처리했던 우리가 그 보험료로 처리했던 똑같이 60, 60일 거잖아. 그래서 제일 좋은 날짜인데. 자, 그럼 올해 발생한 거는 60만 원이죠. 그럼 이 60만 원만큼 이자 비용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럼 이
이자를 근데 이번에 우리가 지급하지 않았죠. 근데 이걸 미지급금이라고 해도 맞다고는 해줘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회사 가서도 그렇고 미지급금으로 처리하지 마세요. 미지급금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의무를 다하지 않은 거예요. 지금 이제 내가 의무 다 안 한 상황인가요? 아니잖아. 지금 월급이 내년 10일 1월 10일 날 줘야 돼. 10월 31일 날 차변에 급여라고 쓰고 있어도 우리 회사가 해야 될까 안 하는 게 아니죠. 비용 인식하라고 해서 하는 거잖아. 그때 발생하는 부채는 미지급 비용이라는 계정 과목을 쓰는 거예요. 미지급 비용. 만약에 지원도 월급이 그달 25일이에요. 근데 그달에 안 줬으면 당연히 미지급금이 돼야지. 그죠? 근데 다음 달 10일이면은 아직 안 줘도 되는 날이잖아. 근데 비용 인식하라고 하는 걸 미지급 비용이라고 쓰는 거예요. 외부 이해관계자도 다 알아요. 미지급 비용은 비용 인식하려고 처리한 부채구나. 미지급금은 줘야 되는데 안 준 돈이구나. 이렇게 보기 때문에 미지급금이라고 쓰지 마세요. 우리 반은. 자, 나중에 미지급금 쓰고 나면 여러분이 이 제기에 글 남겨야 돼요. 미지급금도 맞지 않냐고. 그래야지 그것도 맞다 해줄게 라고 하면서 쓸 거예요. 하지만 실수로 그렇게 했다면 꼭 그렇게 하세요. 실수로 미지급금이라 썼다면 그래도 맞도록 해내야지 일단. 그죠? 회사 가면 욕 들어 먹으면 되는 거고 시험 때는 맞추면 되는 거니까. 자, 그럼 2022년 6월 30일 날 우리는 이제 단기 차입금 1,000만 원과 이자 120만 원을 지급해야 되겠죠. 그래서 1,120만 원을 지급을 하고 그리고 차변에는 단기 차입금 1,000만 원 이제 돈 갚았으니까 지우고 이제 60만 원은 미지급 비용이 아니죠. 줬잖아. 그래서 60만 원은 이제 미지급 비용을 지워주고 나머지는 올해 발생한 거죠. 올해 발생한 이자니까 이자 비용 60만 원이다. 이렇게 처리해 둘 거예요. 6월 30일 날에는 자, 그럼 지금 예상이다, 제가 발생이다라고 지금 책에 적혀 있는데 또 책 바꾸면 예상이라 적혀 있고 문제 내는 사람도 아무 때나 섞어서 표현하는데 그럼 이 예상에서는 지금 사용한 게 과거에 회계상의 거래가 발생하지 않았죠. 그래서 안일미자가 들어가 있는 미수수익 그리고 미지급 비용이라는 계정 과목을 사용을 해요. 미수수익, 미지급 비용이라는 계정 과목을 써요. 그럼 얘네들을 간단하게만 정리를 좀 해보면 자, 이형과 예상 발생을 봤을 때 자, 이연에서는 선급 비용이다 선수 수익이라는 계정 과목을 썼고 예상에서는 미수 수익이다 미지급 비용이다 이런 계정 과목들을 썼었어요. 그죠? 그럼 여기에서 이연은 과거에 회계상의 거래가 발생해서 회계 처리를 한 거기 때문에 미리 뭔가를 했다라고 해서 먼저 선자가 들어가 있는 계정 과목을 쓰는 거예요. 예상 발생은 과거에 회계상의 거래가 발생 안 해서 우리는 아직 아무 짓도 안 했어요. 그래서
아닐 미자가 들어가 있는 계정 과목들을 쓰는 거예요. 그럼 미리 준 비용은 아직 내 거고 미수 수익은 내 수익인데 아직 못 받은 거니까 내 거예요. 그래서 선급 비용 미수 수익은 자산으로 분류되는 거고 선수 수익 미지급 비용은 선수 수익 미리 받은 거니까 내년 거라서 아직 내 거 아니죠. 미리 받은 수익이니까. 그리고 미지급 비용 그건 줘야 되는 거잖아. 우리가 비용 인식했는데. 그래서 얘 둘이는 부채예요. 얘 둘이는 성격이 부채예요. 자산 부채 이런 거는 제가 지금 뭐 정리한다고 하는데 나중에 계정과목 및 적용 등록에서 찾아보면 보이잖아. 그죠? 거기에서 봐도 돼요. 자, 그럼 지금 이 내용, 이 글자들을 우리가 후루룩 지나가면서 본 적이 있어요. 교재 53페이지로 가볼게요. 53페이지. 우리 정말 본 적 있죠? 53페이지에 미수수익 위에 보시면 미수금 하면서 이거 제가 결산 때 쓰는 거니까 그때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라고 하면서 넘어갔던 애예요. 그때 이야기했던 거죠. 그래서 제가 결산용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게 지금 이때만 쓰는 거라서. 그럼 미수수익은 단기에 속하는 수익인데 결산까지 아직 우리가 수익으로 처리하지 않은 부분을 단기 수익으로 계산, 장부에 기록해서 인식하는 계정 과목이다. 그 말인 거예요. 이제 어떤 표현인지 이 글 이해 가시죠? 그럼 선급 비용은 단기에 이미 지급한 비용 중에서 차기 내년에 속하는 부분을 차기로 이연 넘기기 위해서 우리 선급 비용이다. 내년 비용이다라고 정리하잖아. 올해 것만 비용으로 남겨놓고 그래서 비용으로 지급을 하면 결산할 때 차기 비용을 대변으로 처리해서 지운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선급 비용으로 대체한다 라고만 적혀 있는데 우리는 납부할 때 선급 비용 처리했다면 올해 거는 우리 선급 비용을 취소하게 되겠죠. 자, 그리고 또 우리가 얘네들을 본 게 67페이지로 갈게요. 67페이지 미지급 비용이라는 계정 과목 보이시죠? 얘도 제가 결산용이라고 한 거. 단기에 속하는 비용을 결산일까지 지급하지 않은 걸 비용으로 계산 인식하기 위해서 쓰는 거죠. 그죠? 그럼 다음 페이지 넘겨 보시면 이제 선수 수익. 내가 받은 수익 중에서 차기에 해당하는 거, 미리 받은 수익을 이제 차기로 이연시키기 위한 걸 우리는 선수 수익이라고 처리하는 거예요. 그죠? 지금 제가 앞에 이렇게 했잖아. 선급비용, 선수 수익은 부채다. 얘 둘이는 자산이다. 지금 앞에 우리 앞에 봤던 자산 쪽에서 이 두 개 봤고 지금 부채에서 이 두 개를 보고 있죠. 그럼 지금 우리 시험용으로는 선급비용, 선수 수익을 쓰는데 자, 우리 손익의 발생과 이연 보시면 우리 미수 수익이다, 미지급 비용이다 이걸 사실 너무 많은 수익과 비용 계정 과목을 쓰고 있는데 얘네들 가지고는 어떤 건지 느낌이 안 올 수가 있겠죠. 내가 통제가 잘 안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사에 가서 쓰실 때는 주로 선급 임차료다, 선급 보험료라는 계정 과목을 만들어 쓸 거예요. 이건 장부에 만들어 쓸 거예요. 이 뒤쪽에 있는 거는 그래서 표현할 때도 선급 비용이라고도 하고 보험료였다면 선급 보험료라고도 쓰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을 전체 통칭하는 계정 과목이 얘네들이에요. 얘는 기본 설정으로 들어가 있는 계정 과목이고 오른쪽은 이제 우리 회사에서 내가 관리하기 편하도록 만들어 쓰는 계정 과목들이에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 CTA
CFA나 CPA 공부를 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겠죠. 세무공무원 공부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겠죠. 방금 제가 말했던 세무공무원, 세무사, 회계사 공부하는 사람 세 분류의 제일 중요한 공통점이 뭐냐면 분개할 줄 몰라요. 시험도 분개가 챕터가 아니기 때문에 합격할 때까지 분개할 줄 몰라요. 그 특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걔네들은 배울 때 이걸로 배워요. 그냥 글자로. 그래서 이 계정 과목을 몰라요. 나중 되면 왜 그런지 여러분들이 회사 가면 알게 될 거예요. 막 종이에다가 막 계산해서 주는데 그거 서식 좀 작성해 달라고 줄 거예요. 근데 그 이것도 원리도 걔네도 이제 먹고 살라고 이제 세무 공무원 된 사람은 뭐 분개 안 하고 거의. 근데 이제 회계사 세무사가 되고 나서 이제 실무 교육 받으면서 분개 연습을 해요. 그래서 걔네들이 계정 과목이라는 개념이 없고 자산이야 부채야 수익이야 비용이야 이런 소리를 해요. 이제 계정 과목으로 전표 끊는 거는 공부할 때 안 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자, 이게 지금 우리 이용과 예상에서 쓰는 거고 우리가 과거에 봤던 거예요. 자, 그럼 우리 다시 이제 249페이지로 와서 249페이지에 있는 이제 수익의 예상, 비용의 예상.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수익의 이연, 비용의 이연. 이거에 대해서 이연에는 상수수익, 상급비용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복습하시면서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세요. 자, 이제 쉬었다가 이연의 결정판 소모품, 소모품비 보도록 할게요. 쉬었답시다.